3월 분기 배당인 전통적인 제약주계의 왕이었던 제약회사 TFE 화이자가 배당금을 입금해줬는데요. 화이자가 본격적으로 하락세를 보일 때부터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최근 주가 상황이 좀 심각하네요. 특히 3월 4일 하락을 많이 하였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팬데믹 종식 다이어트 약 분야에서 쌍두마차인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에 완전히 밀려버린 것도 있고, 제품 특허 만료와 바이든 정부에서 요구하는 메디케어 약품 협상에서 화이자에게 약품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등 부정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123.88달러를 배당받았고요. 배당을 받으면서 장기적으로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이자는 분기 배당이다 보니 지금까지 1분기에 선언한 배당을 무조건 4분기까지 동일하게 유지했었는데, 주가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서 악재가 계속된다면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겠죠. 주가는 현재 바닥 뚫고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배당을 포함하여도 마이너스 30% 이상 하락해서 무슨 큰일 난 회사처럼 주가가 떨어졌네요. 52주 동안 주가는 42.2달러에서 시작해서 25.61달러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저는 27달러 선에서 매수했는데 그게 최저가일 줄 알았는데 25달러까지 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3월 4일 거래량은 8,400만 건이 터지며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잔인한 비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이미 승부가 갈려버려서 하락이 시작된 최근 1년 동안 주가를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와 비교해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네요. 같은 미국 회사인 일라이릴리가 148% 이상의 상승, 덴마크 상장회사인 노보노디스크는 74% 상승을 할 때 화이자는 마이너스 37% 하락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네요. 더 잔인하게 팬데믹 시절이 포함된 최근 5년 동안 비교를 해보면 다이어트 약으로 승부가 시작된 21년부터 본격적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라이릴리 525% 상승, 노보노디스크 433% 상승, 화이자 마이너스 33% 하락. 결국 팬데믹 특수로 인해 올라간 주가들을 모두 반납하고 팬데믹 전보다 주가가 더 떨어졌습니다. 과연 화이자는 어떻게 이 위기를 타파할지 진심으로 궁금해지네요. 화이자는 175년의 역사가 빛나는 정말 오래되고 많은 의약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었던 위대한 기업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큰 제약회사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아는 가장 유명한 의약품은 화이자 백신과 센트룸 종합 비타민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이 완전히 종식된 2023년부터 화이자의 위기는 시작되었는데요. 아래 손익계산서를 보면 화이자의 위기가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먼저 화이자는 21에서 22년 코로나 특수로 인한 높은 매출과 순이익들이 크게 줄어 23년에는 매출도 22년 대비 반 정도로 큰 폭으로 떨어졌고, 영업비용은 비슷한 수준이나 영업이익이 87% 하락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기순이익은 22년 대비 7% 수준밖에 나오지 않아 매출 및 순이익이 기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 상황 수준이 되었네요. 물론 21에서 22년이 팬데믹 특수로 압도적인 실적을 올린 것일 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부채는 100% 이하로 우량한 편이고 자본도 많은 편이라 재무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점이겠네요. 배당은 현재 6%를 돌파하였는데요. 최근 5년간 4.7% 정도의 배당 증액을 하였고 현재 13년째 배당 성장 중입니다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주당 순이익이 가면 갈수록 떨어져서 배당 성향이 90%에 육박해져 버렸습니다. 일단 매년 사회 배당 시에 동일한 배당금으로 준 게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2009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배당 컷을 발표할 때 주가는 13달러로 지금보다는 훨씬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주가가 2009년 금융위기 때 이후 최저 수준인 게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배당 컷을 당장 발표할 수준은 아니지만 이렇게 낮은 이익과 다양한 악재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배당 컷과 더불어서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현재 주가는 낮아졌지만 6% 이상의 분기 배당을 주는 고배당주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 주가가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백신 및 치료제 매출 감소가 있겠는데요. 팬데믹 상황이 점차 완화되면서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서 실제로 2023년 화이자의 백신 관련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또 경구형 다이어트 보조제의 임상실험 중단 등 최근 제약회사들의 밥줄이자 황금 어장인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뒷전으로 밀린 것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화이자의 주력 특허 약품들이 2023년부터 차례대로 만료되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 67억 4,700만 달러로 화이자 전체 매출의 약 11.5%를 차지해서 가장 큰 수익원이었던 항열전제 엘리퀴스가 특허 만료가 되는 등 많은 약들이 특허 만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큰일 난 상황인데 그렇게 화이자가 당하고만 있진 않는 것 같네요. 여전히 다양한 치료제 분야에서는 선두주자이며 항암 치료제 개발에 특히 큰 기대를 거는 중이랍니다. 다이어트 신약 분야도 다시 임상실험을 시작했고 계속 개발을 준비하고 있으며 탄탄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기술력 있는 소규모 제약회사를 적극적인 인수합병 시도에서 기술 보유 및 신사업 동력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제시한 청사진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은 걸릴 듯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다면 길게 보고 장기 보유하면서 배당을 받으며 버텨야 할 것 같고요. 새로 들어갈 예정이라면 조금 더 주가 추이를 살펴보며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주가의 하락세를 이제는 멈추고 최대한 빠르게 상승 분위기를 탈 만한 상황이 나오길 기다려봅니다. 본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절대 투자 권유를 하거나 반대를 하는 글이 아니므로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는 블로그에 있는 글들을 요약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꾸준히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